안녕하세요. 학교 생활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스쿨톡톡 진행을 맡은 양한나입니다. 학교 고민 해결사 강정훈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별별 토커 강정훈입니다. 네, 오늘도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속속들이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특별히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산 디자인문화고 공연 콘텐츠과 이동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공연 콘텐츠과 3학년 김승희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 디자인문화고등학교 디문고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디문고는요 문화예술 특성화 고등학교이고 학교에 총 5개 학과가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과, 스마트 경영과, 그다음에 저희 공연 콘텐츠과, 그다음에 시각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과. 대체로 저희는 이제 문화와 예술에 관련된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학 전공처럼 전문적인 수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과 학생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면은 과거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성화 고등학교란 어떤 것인지 좀 정의를 내려주세요. 예, 우리나라 고등학교 체계를 보면은요, 일반계 고등학교, 그다음에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목고,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로 불렀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직업 인재를 교육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승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렇게 왔잖아요. 학교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진로를 찾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 혹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1학년 때는 이제 음악 쪽으로 해서 학교를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여러 공연들을 같이 보면서 우연히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어서 뮤지컬이라는 진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재 경기도에는 109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학교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과거에는 이렇게 실업계 고등학교 시절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뭐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이런 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종류가 다양해지고 많아졌습니다. 항공, 조리, 게임, 경영, 공업, 애니메이션, 정보화, 농업, 또 여기 계신 분들, 공연 콘텐츠 이런 것들까지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한 거거든요. 일단 저희 공연 콘텐츠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인문계랑 좀 다른 점은 1학년 때는 이제 보통 교과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인데 학년을 거듭할수록 전문 교과 비율이 이제 커져가지고 3학년 때는 거의 실기나 자기 진로에 관한 교육 과정들로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성화고에는 그 분야의 전공자나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겠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연극영화를 전공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정말 그 현실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가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것들을 미리 경험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더 와닿는 이야기들을 수업에서 많이 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승희 학생은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교육 과정이잖아요. 일반적인 인문계 다니는 친구들하고는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우선은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공연들을 하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공연이라고 하면은 동아리 공연 이런 거밖에 못 올리지만 저희는 학기 중에 공연을 하나 준비해서 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일반계 학생들과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교육 과정에서 1학년 때는 학기 말에 초급 발표를 하고요. 2학년 1학기 때는 중급 발표.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는 교과 융합 수업을 합니다. 연기 교과와 음악 수업이 융합 수업을 해서 뮤지컬 발표를 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3학년 1학기 때 고급 발표회, 즉 졸업 발표를 합니다. 승희가 융합 발표회랑 그 졸업 발표회 때 큰 극장에 있었던 경험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
저는 우선 뮤지컬에서는 이제 뮤지컬 번지 점프를 하다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제 융합 수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음악과 연극 친구들이 합쳐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도 많았었지만 이제 각자 배우는 배우 파트 그리고 무대는 무대 파트 또 저희는 또 조명이랑 음향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이제 메이크업 하는 친구들까지 나눠서 서로 스텝들을 맡으면서 공연을 올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미국 영화,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학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승희 학생은 어떻게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지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음악을 하고 싶어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중학교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해봤었는데 제가 그때는 조금 너무 늦게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게 과연 갈 수 있을까 예술의 길을 그래서 선생님과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래서 집 근처에 디문고에 공연 콘텐츠과라는 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럼 선생님과 함께 준비하면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진학 시기나 진학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공연 콘텐츠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1차로 이제 실기로 아이들을 뽑는 게 있고 다음에 이제 성적으로 뽑는 게 있는데 저는 성적으로 들어온 편이지만 연극 같은 경우는 자유대사랑 당일대사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저희 이제 크게 특별 전형, 즉 실기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형, 그다음에 내신 성적으로 들어오는 전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승희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 전형에서는 지정대사, 자유대사 그리고 특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이제 미리 이제 학교를 알아보고 이쪽 진로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실기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서 입학은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취업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취업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이제 공연 콘텐츠과는 아무래도 진학한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저희 학과를 제외한 이제 타 학과들은 취업에 대한 부분도 학교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고요. 실무적인 능력들을 수업에서 이미 배우고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저희 학생들을 뽑았을 때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학생들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그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 김승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뮤지컬 꿈꾸고 있다고 했잖아요. 뮤지컬 배우를 꿈꾸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뮤지컬 배우를 향해서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이 배우라는 직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대학교에 진학을 한 상태고요.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서도 이제 여러 공연들의 오디션 같은 거에 이제 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디션들을 보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된 경우에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졸업 이후에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졸업을 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했던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보다 먼저 사회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주로 말하는 어려움들은 무엇이었냐면 아무래도 고졸 취업생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본인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을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고졸 취업생들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똑같이 받아들여주는 인식이 좀 정착이 된다면 그런 어려움들은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멘티와 멘토의 관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생활의 궁금증 그리고 오해와 편견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훈 선생님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어떤 학생들은 이 특성화고가 내신 따기에 유리하다. 그래서 또 반대로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그렇게 어떤 내신이라든가 어떤 편법을 생각하고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나의 진로에 맞는 학과인지 나의 진로에 맞는 학교인지를 고민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지 어떤 나의 요행으로 특성화고를 선택한다면 오히려 특성화고에 와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해서 선택을 했어도 아무래도 이 관련 전공과 관련해서 심층적인 수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적성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특성화고
아무래도 전공을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떤 실기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진로에 대해서 꿈을 꾸다가 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진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겪었지만 또 다른 진로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학부모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특성화고의 어떤 오해도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미 나왔지만 일단은 취업만 한다는 오해도 일단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아이들을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의 연령대가 저희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어떤 공고, 상고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실업계 고등학교의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모여 있는 데다. 아니면 아이들이 좀 거칠 거다.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어서 속상한 편입니다. 전 들으면 들을수록 전문가의 지식과 소양을 기르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과 이 학교 생활 이야기가 정말 멋지게 들려오는데 특성화 고등학교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우선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이 일을 하고 싶거나 자기가 관심이 있는 일이라면 저는 고민하지 말고 특성화 고등학교로 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학도 가능하고 전과도 가능하다고 들었으니까 와서 공부랑 같이 병행을 해보면서 정해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인문계 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진학 위주의 진로 활동만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교육 활동 내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내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강추합니다. 네. 오늘 특성화 고등학교의 입학부터 진로까지 그리고 학교 생활부터 교육 과정까지 콕콕 짚어봤는데요. 특성화고로 우리 아이의 미래를 그리고자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